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8월 26일입니다.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23년도 8월 26일자 인천 개인택시 넘버 시세 좀 알려주세요. 예. 저번 주보다도 좀 더 상승해가지고 저번 주에 아마 9,750선, 9,800선에 팔았는데 9,900까지 올라왔어요. 9,900까지 올랐으니까 좀 더 오른 거죠. 네네. 예. 거의 150만 원 가까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 아직도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네. 파시려고 하는 분들은 적은데 사시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인천의 매매 상사가 10군데라면 10군데를 다 돌아다니면 한 사람 10군데를 돌아다니면 10대가 필요한 거고 두 사람이 돌아다니면 20대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귀하급수적으로 찾는 양은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양은 안 되는데 이게 다 각 매매 상사마다 물건이 부족하니까 대수는 많이 부족한 같이 느껴지니까 가격도 더 오르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1억에 팔겠다는 분들도 많은가요? 실제로 그러면 1억 되면은 팔겠다는 분들도 좀 많은가요? 어유 많아요. 1억 되면 꼭 전화 달라 하시는 사장님들도 제가 수첩에다 일일이 메모를 해놨는데 10명 이상이 넘어요. 예. 인천 개인택시가 이렇게 쭉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제 2의 직업으로는 아무래도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퇴직을 하고 오신 분들이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데 큰 부담을 안지 않고 그래도 현상 유지를 가자는 쪽이죠.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요즘은 가격도 오르고 해서 손님 진짜 없다. 그런데도 택시값은 올라가니까 그래도 거기에 위안을 삼으시는 것 같아요. 예. 개인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 넘버가 계속 상승하니까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요? 중간에 그동안 개인택시를 하시려고 준비했던 분도 금액이 이제 거의 억에 가까우니까 에이, 좀 떨어지면 사야지. 그리고 돌아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개인택시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은 하시는 게 낫죠. 왜 그러는 거니? 이게 시장이 언제 갑자기 이렇게 떡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이 선까지 올라왔으면은 다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적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준비했으면 하시는 게 낫지,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 하셔도면은 아마 더 나중에 더 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 근데 그 직업이라는 게 한번 시작하기가 어렵잖아요, 발딛기가. 근데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거기에 상관없이 시작들 하시더라고. 예. 네, 댓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1억 투자해서 한 달에 300월 수입이라면 별로 최선생이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표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쉽게 말해서 1억이란 돈을 투자했지만은 그 돈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이건 보장이 되잖아요. 보장이 되고 큰 돈을 벌 욕심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은퇴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본인,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본인 연금을 받으시는 게 있잖아요. 연금 받으시는 것 플러스 개인택시 수입을 계산하고 노후가 늦게까지 은퇴가 보장되지 않고 은퇴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건강만 하면 계속 하니까 그걸 생각하시는 거야. 집에서 그러잖아요. 집에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을 속칭 삼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개인택시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오전에 일을 나오시잖아. 오전에 일 나오셔서 어느 정도 몇 시간 일하시고 집에 가서 점심 드시고 또 나와서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일찍 끝나는 분들은 저녁 생활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집에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잖아. 그게 그래서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의 장기적인 전망 한번 해주시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억 선은 꾸준히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당분간은 하락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요즘 택시 요금이 오르고 나서 개인택시 수입은 좀 좋아졌다고 하던가요? 손님은 더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손님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손님 하나 태우면은 금액이 좀 나오니까 전에 12시간, 13시간 일하던 게 시간이 좀 줄었다 그래요. 전에 벌던 금액 대비해서 시간만 좀 줄었다. 이제 좀 주제를 조금만 바꿔가지고요. 예, 예. 카카오가 그 결제할 때 팁 서비스를 도입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예, 예.
왜 그렇게 팁 서비스를 도입한 걸까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유명 카페도 그러잖아요. 의무적으로 팁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게시하고 그러는데 팁 문화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팁이란 건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거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우러나서 주는 거지. 그걸 비치해서 팁 문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 하는 거는 강요잖아요. 그건 강요는 안 되고 본인 스스로 손님 스스로 우러나서 주는 것은 그건 당연하지만은 구태여 그걸 강조해서 한다는 건 좀 모순이라고 봐요. 예. 아직 우리나라 정서에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팀 문화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카카오가 그걸 도입했느냐? 뭐 그게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는 치킨 회사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일 잘 나가는 치킨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해서 가격대를 측정하고 소비자한테 그걸 팔았을 때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 치킨 회사가 자기 임의대로 가격을 상승시키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니까 가격은 최고치로 올라간 거예요. 그 업계에서는. 근데 다른 타사들도 그 치킨 회사 따라가는 거를 같이 따라가는 거야. 1위 업체가 하는 거를 따라 하다 보니까 1위 업체가 이제 경영난에 이제 봉착을 한 거예요. 안 받아도 될 금액을 자꾸 올리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카카오가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사례가 생긴 거예요. 내가 하게 되면은 기사들한테 팁 문화를 정착시켜서 몇 푼이라도 받아서 기사를 챙겨준다 하는 의지인데 기사분들은 그거 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손님이 자발적으로 주는 걸 원하지 카카오에서 강요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강요죠. 강요를 해서 그걸 받아서 기사분들한테 준다. 기사분들 10명 중에서 10명 다 물어보면 그런 돈은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거 안 해도 기사분이 손님을 잘 모셔다 드리고 기분 좋으면 손님이 아유 기사분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는 것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 업종에 매매업에 종사하니까 될 수 있으면 개인 택시나 이런 차를 선호하는데 타고 내릴 때는 요금 나온 비례해서 스스로 저는 줘요. 내가 이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분들 잘 이해를 하니까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그러고 주지만은 강요해서 받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보니까 그 서비스 질이 향상될 거라는 의견하고 택시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거라는 의견이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시작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다지만 나중에는 강제성을 띌 수도 있다는 얘기죠. 팁이란 거는 어쨌든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강요해서는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 팁 문화 강조한 데는 지금 다 퇴출됐잖아요. 카페도 좀 큰 카페들은 팁 얼마 이렇게 정산했다고 다 슬그머니 다 떼어냈잖아요. 팁 문화가 활성화되면 거의 뭐 20%를 상품의 20%를 팁으로 줘야 되니까 엄청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렇죠. 택시비도 부담스러운데 거기까지 팁까지 더 요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기사분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준다 그러면 그건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거야 서로가 좋은 거죠. 이거를 그러면 개인 택시요금을 매년 물가를 반영해서 인상해주고 그런 면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물가 인상, 택시 요금 인상은 매년마다 하면은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기사분들도 편하죠. 바로바로 그때 요일이 적용되니까 소비자들도 큰 폭으로 상승을 느끼지 않는다고 조금은 소폭 오를 거니까. 그런데 이걸 모아놨다가 4년, 5년 주기로 한 번씩 올리니까는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동안 적체된 걸 한꺼번에 올려줘야 되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 단체들이 이런 걸 갖다가 좀 이렇게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매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택시 요금을 인상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물가가 보통 7%, 8% 계속 연마다 올라가잖아요. 택시 요금 연회에 3%, 4%씩만 올려줘도 나중에 한꺼번에 안 올리니까 부담이 적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뭐 자본도 많더라고요. 택시 업계에요. 뭐 찬반 양론도 많은데 이게 결국은 이런 얘기 하는 게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카카오가 이거를 유료 가맹 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그 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카카오 경쟁 상대가 없었는데 요즘 우티가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우티 가입자들이 한 2,000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거의 바닥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하니까 제가 아는 거는 한 2,000대 정도 OT를 달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카카오 시장하고 양분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경쟁업체가 더 자꾸 생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질도 향상도 되고 서비스도 향상돼야 더 발전하리라고 봐요. 그럼 앞으로 팁 서비스는 어떻게 좀 정리돼야 된다고 대표님께서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정착 시기가 아니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기사분들도 적용하겠지만은 카카오나 이런 콜 업체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개선해서 손님들한테 계속 적용하게 되면은 팁 주지 말라고도 팁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자발적 팁 문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인천 개인 택시가 드디어 1억 가까이 올랐네요. 계속 오르고 있어서 개인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이렇게 오르나 이런 자괴감도 좀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시장 동향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그걸 누굴 탓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 준비해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넘버 시선들 안 오르고 이거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도 제2의 직업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 그 팁 서비스 문화도 택시 기사님들 열심히 일하시고 잘 서비스가 됐으면 자발적으로 팁을 주는 그런 문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국민적인 또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호화전은 또 좋은 정보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